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입니다. 오늘 지수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오늘 한 12.2% 고점 대비해서 12.2% 조정한 낙폭이 지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이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낙폭은 어느 정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행히도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어제 매수한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장으로 해서 반등이 끝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을 한 거고요. 오늘 이제 나온 반등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패러럴 그 피보나치 배열 패널에서 그 위에 선과 아래 선의 중심 라인을 그어 보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중심선에서 웬만하면 조정해서 반등이 나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 폭과 폭의 길이가 넓다 보니 제가 중심선을 그어 드린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중심선에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닿았다가 정확하게 닿았다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밀리는 폭이 매우 낮고 내일도 상승이 가능하다면 이걸 뚫고 올라간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어,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상승 흐름이 꺾여서 내려올 때에는 이 지지선이 반등으로서 지지 저항선으로서 잡힐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상승할 때에는 이 선이 저항선으로서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하겠지만, 한번 뚫고 올라와서 다시 내려올 때에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승이 하면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실이 복구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으로 두시고 다시 한번 지수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봉이 또 어떻게 그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주봉이 밑꼬리를 달면서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고점이 어디까지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버블의 구간까지라고 보신다면, 제가 위에 라인선에서 그어놓은 추세 라인선이 있습니다. 이 버블 라인에서의 윗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코스피가 최고점으로 뚫고 올라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코스피 전체 지수를 놓고서 한번 이런 차트를 그어 놓고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계시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예측 방향성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으로써 익힐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그어 보시는 것을 일단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반등은 성공했다. 그리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일이고, 내일 이 지지 라인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다음번 조정 라인으로서는, 이 조정이 왔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또 판단을 하자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올 주식 비중으로 두고서 장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이 LS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금융지주부터 볼게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반등이 나왔죠. 한 3.4% 상승이 나왔는데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좋아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계 창구에서 한번 크게 떨어질 때마다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JP모건이 13,000주 정도 담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릴린치에서 한 6만 주 정도 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가격이 형성될 때마다 외국계 창조에서 큰 손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창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물론 뭐 이익 전망치도 좋고 지금 같은 혼동 잔세에서는 금융주를 포지션하는 게 알맞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와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부각됐을 경우에는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도 한국 금융지주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없고요. 지금 가격대 이렇게까지 큰 조정을 받은 가격대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전에 영상에서 제가 한국 금융 지주에 대한 기본적 분석들을 해놓은 게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어제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번 누를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래도 장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회복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차트를 만들어가는 구간, 초입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인 지금 뭐 상승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같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굉장히 미비했죠. 오늘 같은 장에 이렇게 0.81% 상승이면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좀 아쉬울 만한데요. 그래도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지 반등을 두 번 보여주고 십자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으로서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록 오늘 장에서 윗꼬리가 크게 밀리면서 눌렀지만 제가 오늘 하루 동안 LS의 호가창을 좀 유심하게 보고 있었는데 호가에서 좀 일부러 좀 누르는 듯한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매도를 목표로 해서 장에 조금 비중 전환을 한다는 측면에서 호가를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때 제가 만약 매도할 생각이면 호가에서 한 개씩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줘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씩 해서 호가로 물량을 던져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축시킨다는 거를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행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특정 누군가가 물량을 좀 저가격대에서 더 사고 싶다라는 의미로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식의 세력들이 있다면 큰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 매집 구간이 이런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끝나고 나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정말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인 거 여러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주주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을 주가에 따라서 잃지 마세요. 주가가 안 올라가고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확신과 근거들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어쨌든 간에 지금 힘든 하락장을 다 겪고 오신 분들이니까 다음 상승장에서도 꼭 쥐고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악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문제가 좀 껴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된 시점에서는 충분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밑에 박스권은 뚫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승폭이 조금 약화될 수 있어도 하락에서의 큰 하락이 이 밑에 그 하단선을 뚫고 내려갈 만한 큰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LS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금융지주랑 LS랑 그 다음에 YN텍 보도록 할게요. 제가 YN텍을 처음에 이제 영상으로서는 안 올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매수했었던 거를 이제 글로써 이제 남겼었는데 14,000원 구간에서 이제 아마 남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떨어지고 한번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떨궜습니다. 근데 이번 안 좋은 장세에서 굉장히 낙폭이 좀 과대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반등 횡보 구간이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질까지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였는데도 장세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좀 역대급으로 큰 굴곡을 만들었죠. 지금 정확하게 주봉으로 한번 다시 보실게요. 주봉으로만 보셔도 낙폭 중에 가장 최근의 낙폭 중에서도 좀 길고 굉장히 굵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의 낙폭 수준이에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그럼에도 YN텍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봉상에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세를 이어가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는 차트가 드뭅니다, 매우. 2014년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형성을 한 이후에 주봉상으로 낙폭은 한 번씩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장기 배열을 이루어내는 차트가 정말 드물어요. 우량주 중에서도 드물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2천억짜리 기업에서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주는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YN텍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고 어느 정도 내가 그 부분이 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사고에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장에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금액인데 비중이 워낙 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즉 어느 정도 손실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물량 정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엔바이오니아 보도록 할게요. 엔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이 좀 나왔죠, 오늘 장에. 그래도 장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십자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 전환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엔바이오니아에서 일일 차트, 일봉의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엔바이오니아는 엔바이오니아를 지금 뭐 좀 급하게 매수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참으시고 시기를 기다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엔바이오니아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차트를 제가 혹시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 좀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게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차트 정리를 하고 재료 분석까지 한번 하는 영상을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한번 쭉 적어주시고 코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도 상관없고 코인도 상관없고 뭐 채권도 상관없으니 여러 분야에서 한번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서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또 남겨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